핸드폰을 내려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집어들게 됩니다. 알림이 온 것 같아서요. 그냥 손이 먼저 갑니다. 화면을 켜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또 집어듭니다. 이 행동이 하루에 몇 번인지 이제는 세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자려고 누웠다가도 어느새 핸드폰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락 하나에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문자 하나가 오면 갑자기 기분이 가벼워지고 오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이상한 건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던 게 언제인지, 그 전에는 얼마나 뜸했는지, 내가 먼저 보냈을 때 어떻게 돌아왔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유를 찾습니다. 요즘 바쁜 것 같더라. 원래 연락이 느린 편이잖아. 지난번엔 먼저 연락했으니까 이번엔 기다려봐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이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 어느새 꽤 많은 날들이 쌓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어딘가 건성이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한테 연락하려다가 안 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 기다림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엔 기대였던 게 어느 순간부터 집착이 됩니다. 그 사람이 SNS에 올린 게시물 하나에서 나한테 연락 안 하면서 이건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는 왜 이렇게 빨리 답하는 걸 보게 됐는지 보지 말걸 싶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확인할수록 나빠집니다. 그런데 확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해석합니다. 마지막 접속이 1시간 전이네. 봤는데 안 읽은 건가? 아니면 진짜 바쁜 건가? 이 생각의 반복이 하루를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오지 않는 이유를 끝없이 찾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이 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가능성을 기다린다는 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쁜 걸 수도 있잖아. 나중에 연락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이 문장들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수도 있다로 끝납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것보다 이 애매한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빠져있게 됩니다. 완전히 꺼진 불 앞에서는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꺼질 듯 말 듯한 불 앞에서는 자꾸 더 가까이 서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가능성도 사실 내가 만들어낸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이미 마음이 정리됐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바쁜 거라고, 상황이 안 좋은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이건 상대를 이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조금 더 늦게 받아들이기 위한 나 자신과의 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놓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 정도 마음을 쏟았는데, 투자한 감정이 아까워서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시간은 상대와 함께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붙들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 이유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사람은 정말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고 바쁘면 짧게라도 합니다. 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에게는 한 줄이라도 남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루에서 지금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가능성으로 돌아갑니다.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은 연락이 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기다릴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이유는 상대가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두는 겁니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포기는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정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 내 마음을 거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계속 그 사람의 화면 속에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 하루 안으로 가져올 것인지.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당신의 부족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건 당신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덜 매력적이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 사람에게 당신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탓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픈 길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한 번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이 조금이라도 후자에 가깝다면 이제는 거두어도 됩니다. 기다리는 걸 멈춘다고 해서 그 감정이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접속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뭔지,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하루를 다른 사람의 무소식에 맡겨왔는지 돌아보면 아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멈추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게 만드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되는 날 이상하게도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무소식에 무너지지 않는 하루. 알림이 없어도 온전한 하루. 그 하루를 되찾는 것, 그게 이 기다림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딱 2시간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해보세요. 산책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도 좋고 오래 미뤄둔 것도 좋습니다. 2시간 후에 뒤집어 보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당신은 온전히 당신 것이었을 겁니다. 그 감각이 쌓이는 것, 그게 기다림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입니다.